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동향이 급변하고 있다. 충격 분위기.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회원가입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회원방이 운영되는군요. 가입 방법은 메일로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네, 미래가 좀 더 명확하게 예측되는 데이터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 미래 예측. 네, 지금 과거에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아파트 가격이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년 한 초반기부터 서서히 빠지던 가격이 22년 7, 8, 9, 10, 11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23년도 2, 3, 4월 달에 많이 하락한 지역들은 상승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좀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지금 역전세라든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환경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앞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된 아파트 가격이 좀 완충 역할을 좀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역전세 및 깡통 전세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1년간 전세 완화 대출금 완화를 좀 시행을 했죠. 그래서 DSR 40%를 DTI 60%를 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기존 대비해서 임대인이 약 한 6억, 2억 정도의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약 한 6, 7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물가 하락 지속 중에 앞으로 금리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PF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금고죠.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 또 위기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는데 세계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정부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역전세 및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 이거 완화하는 정책도 있고요. 지금 뭐 라면 값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쓰는 소비제품용 가격 하락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가가 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가는 그래프대로 지금 한 2년 정도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데이터는 회원방에 좀 올려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질이 좀 안 좋네요.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 완화, 세금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대사업자의 의무 보증 가입 요건 개선 및 기존 등록임대주택 유예기간 부여한다. 공인중개사 매물, 임대인 정보 의무적으로 확인 및 설명한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공동시작가의 비율 작년 수준의 60%.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한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 한도도 좀 상향을 해가지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1,800에서 2,000만 원, 청약 종합저축 24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서 지금 좀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향, 그리고 지원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추가 공급을 하죠. 21조에서 44조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이런 대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 기반 확충, 임대 공급 활성, 정비 사업 촉진, 분양 확대, 신규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은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출 좀 풀어주면서 역전세라든지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끼어드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억지로 떠받드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한 번 더 큰 하락을 맞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회원 전용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으로 좀 시사점을 보면요. 정부는 근본 정책을 통해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위의 실물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들한테 좀 더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을 급매로 던지려고 했던 그런 집주인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SR 40 대신 DTI 60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 추이를 보면서 예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또 특례보금자리론도 올 1, 2월 달에 많이 대출을 완화를 해줬죠. 억지로 지금 막 시장에 돈을 막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될 거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에 돈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에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안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아파트 값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빅데이터들을 보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긴축 종료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를 좀 보면 지금 네, 21개월 만에 2%대로 물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한때 6.3%까지였는데 어제 발표된 데이터는 2.7%. 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4.1%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 물가는 아직 2%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근원 소비자는 에너지와 식자재를 뺀 값이죠. 그래서 이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 2%로 향해서 가게 된다면 정말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2%까지 떨어졌지만 연말에는 다시 한 3% 안팎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은 특히 에너지, 그죠? 휘발유 값이, 석유 값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근원 물가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 등락률을 보면 지금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한 지수가 4.1%고요. 그리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지금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수가 2%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추세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지금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엄포만 주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동향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의미 있게 지금 3%까지 지금 떨어졌죠. 특히 상반기 근원 물가 지수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까지 갈지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전세랑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년 집주인들에게 DTI를 60%까지 풀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는 사람들은 2억 정도를 더 빌릴 수가 있는 여력을 줬죠.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금 불러올 역효과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억지로 공급을 하고 또 정부에서 라면 가격 내리라고 그러고 라면 가격 내리면서 과자 가격 내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부 소비재 품목들이 계속 하향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물가가 억지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떨어지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금리가 또 내려가고
우리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더 리스크만 쌓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부의 대책,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아파트 매수 시기와 지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회원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상한 물가 경로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약 2.9% 정도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월 13일 금통위 기준금리는 일단 지금은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많은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CT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하느니 7월 비둘기 시그널이 없지만 아마 10에서 11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노무라 역시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HSBC는 한국 연말물가 2.1%까지 둔화하면 4분기 때 25bp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될지는 물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원 소비자 물가와 물가 지수를 봐서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면서 2%까지 접근을 하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좀 하락하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거래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PIR이라든지 고려해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매주말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니까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지니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꿈을 가진 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 화려해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미래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